후보가 저기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김어준이 조금씩 지금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나 할까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김어준이 마음은 여전히 이제 청내 쪽에 가 있는데 그 몸은 지금 자꾸 김민석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맑고 향기로운 삶님. 유실금 언자 큰일 났다. 최평님 책 내신데 베스트셀러 자리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이게 뭐 마음은 여전히 조국과 정청래한테 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죠. 현실은 이제 김민석으로 가고 몸은 김민석으로 가고 있는 이 햄릿과 같은 지금 상황 아닌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제 상인의 서생의 문제인식이라는 건 이제 의리죠. 의리를 지키느냐, 조털레유가 함께 가느냐, 아니면 상인의 현실 감각. 그래도 돈은 영원하다. 돈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지금 뭐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정신 분열 상황이 왔다. 어느 날은 방송할 때 정청래를 응원하는 듯한 방송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정청래를 뭐 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언론인 것처럼 언론인 코스프레를 하는 나름 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이러면 뭐 손석희 흉내를 내는 뭐 이런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송이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하루하루가 달라. 얼굴도 보니까 참 그 고뇌에 빠진 그 김어준의 내면을 방송에 비친 모습만 봐도 저는 느껴지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은 돈이에요. 의리 웃기고 있네. 김어준 씨가 지금 제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김어준 씨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이 정치판 경험은 김어준 씨보다 제가 훨씬 선배일 거예요. 정치 경험은. 제가 뭐 어쩌다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 듣보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뭐 20대 때부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온 거니까 정치 경험으로는 제가 뭐 김어준 씨보다는 선배입니다. 의리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의리 쫓다가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평생을 좆대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좆대면서 온 겁니다. 그놈의 의리, 신념 뭐 이런 걸 혼자서 지켰어요. 씨발. 아니 나만 지키더라고. 저는 다 의리가 있는 줄 알고 다 신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 혼자만 의리와 신념을 지키고 있었어. 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따라갔던데.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뒤통수도 많이 받고 뭐 그랬는데 우리 김어준 씨도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냉철한 거야. 돈이야, 돈. 돈 따라가. 무슨 의리야. 나중에 후회해. 망한 다음에 후회해봐야 회복도 안 돼. 우리 김어준 씨. 제가 이제 털레반 다 환영. 8월 17일,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제가 그 대사면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털레반들, 탈영병들 대환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가? 털레반 수장인데, 수장이 탈영을 하면 그걸 받아주는 건 좀 그런가? 지금이라도 친명으로 전향을 하면은 저는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정청래하고 의리 지켜봐야 정청래가 뭐 김어준을 위해서 목숨 걸지도 않고 유시민하고 의리 지켜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남는 건 돈이다. 돈 따라가라.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파리에다가 식당도 내고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지금 괜히 무슨 뭐 친문의 의리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망가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 일이라는 게 그래. 그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연예인들 그러잖아. 뭐 스캔들 하나 터져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게 이게 방송 일이야. 영원할 것 같지?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지금 판단을 잘해야 돼. 지금 친명으로 다시
전향을 해라. 안 늦었다. 그리고 어차피 다 망해 그쪽은. 예? 친문 패족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 고민할 거 없이 다음 주 17일 되기 전에 우리 8월 16일에 또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면은 욕 먹어요. 그래서 17일 되기 전에 당대표 결정되기 전에 결정 나기 전에 그때 빨리 친석으로 돌아서라. 응? 친명으로 돌아서라. 그래야 8월 14일이라도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나도 독립운동 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17일 날 당대표 된 다음에 18일 방송에서 아 저도 김민석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털레반들도 다 등 돌려. 그러잖아. 막 손가락질 하지 이제. 야 저 8월 15일 날 저 독립운동하는 놈. 아유 저런 얍삽한 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이번 주에 결정을 해서 이제 친명으로 전향을 해라. 그러면은 어쨌건 뭐 망하진 않는다. 제가 볼 때. 근데 계속 뭐 끝까지 갈등을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김어준의 오늘 인터뷰 태도가 제가 볼 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을 좀 강요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뭐 적지 않게 보이긴 했는데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김민석 후보와 뭔가 조금 이렇게 잘 지내보고 싶은 듯한 느낌? 정청래하고 뭔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뭐 김민석 후보가 참교육을 했어요. 뭐 근데 이게 뭐 꼭 김어준의 마음이 흔들려서 꼭 이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김민석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김어준도 물고 늘어질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인터뷰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본 인터뷰 장면 2개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그게 본인은 당연히 승복한다. 네. 했는데 문제는 지지자들끼리 전당대회 후에 이 조건에서 통합이 쉽사리 될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최종 결과는 선호투표 아니고 50% 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99.99%라고 봅니다. 그 전대의 흐름상 그렇고 우리 지지층의 선택의 전략적 판단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선호투표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후보들은 당연히 그럴 텐데요. 예. 세 번째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선거 결과 또는 투표율, 득표율, 선호투표의 양상과 상관없이 저는 통합을 위한 노력은 그와 별개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도 TV 토론을 하면서 막판쯤에 이게 경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앙금도 있는데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경선에 대한 거는 이제 털고 내부의 화합과 미래 대연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주말부터는 메시지 기조를 아주 실용적이고 조금 뭐 상대 얘기를 주로 안 하는 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막판에 워낙 이제 다른 이슈가 얘기돼서 그걸 할 틈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되든 또 어떤 다른 경우든 제가 뭐 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면 저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전체 화합으로 가야죠.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노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노선을 정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사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 있는 게 없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8월 18일 이후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8월 17일 날 만약에 당선이 되면 8월 18일 날 뭐 할 거냐.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보다 더 중요한 대여섯 가지의 우리 당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구들을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통합에 관한 것, 공천에 관한 것, 메가특구에 관한 것, 청년에 관한 것, 양극화 해소에 관한 것,
그다음에 당원 주권과 AI 정당에 관한 것, 뭐 이런 한 6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건 어떤 분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제 자유니까. 그렇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대선을 하면서도 집권 100일 플랜을 짰으니까요. D1, D2, D3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당원 주권, AI 정당, 수기 정당에 관한 거는 김경수 위원장께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인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유럽 가셔서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AI 정당 관련한 부분을 하정우 위원장한테 좀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에 관한 거는 당내 화합과 연대, 뭐 확장 이런 건데 박범계 의원님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뭐 사실 이런 게 개파 따진 거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 관한 거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가 합을 맞춰서 누굴까? 이광재 위원장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다른 분은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청년은 조금 다른 문제고 양극화 문제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끝내주는 카드가 있는데 이건 오늘은 아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가령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 그게 이 당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다 역량 따라 하는 거지. 우리 대통령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여기서 무슨 뭐 개파 따질 일이 뭐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인터뷰를 함께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건 김어준은 여전히 이제 김어준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스럽거나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코를 팝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김어준의 어떤 그 루틴이 있다. 뭐가 좀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막 이 코를 막 막 코를 쑤셔요. 그런데 오늘 이 손가락이 꺾였어요. 그죠? 예, 오늘 완전히 기가 죽었다. 예? 원래는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막 이걸로 이제 쑤십니다, 이렇게. 예, 쑤시는데, 오늘도 뭐 잠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왔다가 갑자기 겸손해져요. 이렇게 겸손해져. 오늘 겸손, 예? 겸손 모드로 갔다 좀, 기가 꺾인 거죠, 이게 손가락이.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막 쑤셔댔어. 예? 코가 뭐 코를 세우려고 그러나 막 쑤셔대더니, 오늘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요렇게, 요거. 예? 요거 겸손이 된 거지, 진짜. 그죠? 겸손이 힘들다가, 이게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김어준이 겸손해졌다. 전 손가락을 보면서, 김어준이 지금 많이 겸손해졌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김민석,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승자의 아량이잖아요. 제가 이제 8월 17일 날 당대표 선거 끝나면 우리 친명 당원들이 이 대국적으로 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 이제 친문은 패족이 되는 건데 지금 더 이상 뭐 친문이니 친명이니 친청이니 이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8월 17일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사실상 친문은 패족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대국적으로 품어 안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털레반 대환영, 김어준도 대환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클래스가 다른 거야. 유시민은 좀스럽게 야 내 자리 내놔 이러잖아. 그러잖아요. 유시민은 야 우리도 임마 공을 세웠는데 왜 자꾸 저쪽만 주고 저쪽만 배려하고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친문도 좀 해줘. 왜 검찰 개혁 안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노인네가 때를 쓰고 유치하게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런 참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응? 완장 차고 무슨 뭐 죽창 들고 막 쓰시려고 이러면 안 돼. 집권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류 세력이 되면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7일 전까지는 우리가 비주류야. 근데 17일 이후 18일부터는 우리가 주류예요. 응? 사실 뭐 내 인생은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그 순간 민주당의 주류는 친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주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주류들을 핍박하면 되겠습니까? 항복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품어 안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집권을 했으니까 포용을 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오늘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김어준한테. 무조건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다, 제가 볼 땐.
내가 이길 확률이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선거가 뭐 3분의 1도 안 끝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길 확률이 99.99%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 여론조사 꼭 백날 돌려봐야 소용없다. 너 혼자 희망회로 돌려봐야 소용없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길 확률은 99.99%다. 그거는 그냥 100%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냥 99.99%로 약간 겸손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한테 한 말도 되지만은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뭐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접이 한 17만 18만 되잖아? 그게 다 털레반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털레반들이에요. 근데 이 털레반들이 그 박시영이니 뭐 개장순이 이런 자들이 자꾸 사기를 치고 있잖아. 그래서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이길 수도 있다라, 뭐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자꾸 헛소리를 떠들어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안 보잖아. 최한욱 TV만 털레반들이 봐도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맨날 보는 게 뉴스 공장, 박시영 TV, 개장수 TV, 무슨 새날 뭐 이런 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방송 보고 있으면 진짜 정청래가 이길 것 같아.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0만 명의 털레반들에게 완전 장판교의 장비처럼 100만 명의 털레반들을 딱 앉혀놓고 야 99% 내가 이겨. 응? 내가 잘해줄 테니까 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해. 딱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항복해. 김어준한테도 그런 거 최후 통첩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연착륙 하자. 너 나중에 작살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 몸값 쳐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와 김어준. 그러면서 이제 그 위원회를 뭐 5개 지금 공약이 5개잖아. 5개의 위원회를 만들겠다. 김민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6개인가요? 5개인가 6개인가. 아무튼 거기 위원장에 김경수, 박범계, 이광재. 야 이거 완전히 뭐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야 이광재도 내가 받아줄 거야. 이광재 이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여시재 대장 이광재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도 항복해. 6개가 맞습니까? 6개 6개의 위원회를 만드는데 야 지금 내가 김경수, 이광재, 박범계 내가 다 한 자리씩 줄게. 어준이 너도 빨리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자일 때 더 포용해야 돼요. 사이다 TV님, 인천,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10% 올랐던데 대구, 경북은 인미의 버프고 인천도 긍정적.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면 좋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야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것들 보수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김용남 의원 품어안고 허은하 의원 품어안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송미령 의원 품어안고 권오을 장관 품어안고 다 품어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류가 된 거야. 이긴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겼는데 왜 화를 내? 품어안으면 되는 거지. 중심을 우리가 잡으면 돼요. 당권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 하나 더 한다고 뭘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박용진도 품어안고 다 품어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똑같은 거예요. 김민석 후보도 이렇게 품어안아야 얘네들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어제 누굽니까 정청래가 나왔을 때도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승복이 되겠느냐? 물론 이제 그 경우의 수는 정청래가 1위를 했는데 선호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정청래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오늘 김민석 후보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승복이 되겠느냐? 그 분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나갈 놈은 나가라. 우리가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은 최소화해야지, 그죠? 나가더라도 정청래하고 최민희하고 이성윤하고 뭐 한 서너 명 나가게 만들어야지. 뭐하러 많이 나가게 만듭니까? 최소한 고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분열주의 세력을. 유시민을 고립을 시켜야 되는 거야. 유시민하고 김어준도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유시민 혼자 설치고 다니는 게 미친놈처럼.
체육하고 유시민도 떼어놔야 되는 거야. 유시민이 어디 가서 방송할 데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거기를 판을 키워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하나하나 띄워놓는 거예요. 김경수도 띄워놓고, 네? 이광재도 띄워놓고, 그래야 이제 못 나가지. 못 나가요, 그래야. 그럼 못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연사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다음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님 말씀 안 듣고, 당대표 말 안 듣고, 자기 정치하는 놈들은 우리 당원들이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무리하게 그 다 죽은 놈을 거기다 칼질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자,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태평성대가 와야 돼.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니까 야, 민주당이 조용하다. 민주당이 진짜 태평성대다. 이재명 정부가 태평성대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아까 뭐 보안수사권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수사권 문제는 2030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당내 분열과 갈등 때문에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 이게 해결이 돼야지, 해소가 돼야죠. 당이 안정이 되고 진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주당이 뭐 분열이 되느니, 민주당이 뭐 또 싸우느니, 조국당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조국당하고 뭐 청래당이 합당을 하느니, 그리고 유시민이 또 그 틈을 타고 기어나와가지고 또 설사질하고, 그 계속 시끄럽고, 또 조중동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완전히 뭐 신나는 거 아니야. 그죠? 민주당 싸움박질 하는 거 계속 생중계하고, 그러면은 관심이 떨어지는 중도층이나 저과여층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 살릴 줄 알았더니 또 싸움질만 하는구나. 정치 혐오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정청래가 당대표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당권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는 안정을 시켜야죠, 당을. 그때까지 문조털레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저는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민희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이 문조털레유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문조털레유 안 나왔으면 출마 안 했을 거야, 최민희가? 어디서 수작질을 합니까? 근데 문조털레유로 큰 일을 한 게 문짝을 떼냈잖아, 우리가. 제가. 응? 진짜 저는 당에서 표창장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김민석 당대표가 저한테 감사패를 보내줘야 됩니다. 문을 떼어냈잖아. 당대표 선거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나는 문조털레 아니다. 문은 좀 빼달라. 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친문을 갈라친 거예요. 친문하고 친청하고 갈라져 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명문대전이 아니라 명청대전이 되도록 판을 짜준 게 이게 제가 한 일인 거야. 그런 거잖아. 문짝 떼냈잖아. 근데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막 문재인까지 나와고 문재인까지 쳐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친문 세력이 완전히 총결집하고 뭐 그러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그 힘든 상황을 갈라치기로 그 해소를 시킨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도록 문짝을 제가 딱 떼어내버린 거 아니야. 문짝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다 떼어내자고. 문재인도 떼어내고 김경수도 떼어내고. 이번에 부산 경선 때 김경수 얘기를 왜 꺼냈는가. 우리 김민석 후보가. 제가 그래서 정치 천재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우다. 김민석은 여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김경수 떼내고 자꾸 고립시켜야 돼. 정청래하고 최민희만 남게 만들어야 돼요. 다 떼어내서. 근데 오늘 완전히 털천지 들어가가지고 100만 명 모아놓고 이광재도 내가 데려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 실제 이광재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광재가 또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자리를 주건 가서 또 열심히 자기 정치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냉큼 봤죠. 김민석 당대표가 우리 이광재 의원 위원장 하나 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땡큐 이러고 할 사람이 저는 이광재 의원이라고 봐. 그리고 또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합니다. 이광재나 김경수가
우리가 볼 때는 좀 화딱지 나지만은 이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그 맡겨주면은 또 열심히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용병술이 이재명 대통령의 용병술을 저는 그 김민석 후보도 배웠다라고 보는데 이 용병술이 얼마나 탁월하냐면은 저쪽에서 온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컨대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나는 내란 내각의 장관이었는데 그럼 막 내가 너무 스스로 찔리잖아.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입증해야 돼요. 송미령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이번에 김용남 의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용남 의원도 저쪽에서 왔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진짜 조직이 잡는데 김용남 참 정청래가 하나 큰일을 한 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김용남을 공천한 거 평택을 해. 이거는 진짜 큰일을 했다. 김용남 의원이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은 나는 진짜 끝이다. 내 인생 정치 인생은 끝난다. 솔직히 김용남 의원이 지금 뭐 재산이 뭐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뭐 120억 원인가 뭐 그런 재산이 있대잖아. 뭐 인생에 더 뭔가 그죠? 뭐 욕심을 낼 만한 일이 없어요. 정치 외에는 명예 외에는. 돈은 뭐 벌만큼 벌었잖아. 돈 있으면 뭐해? 남자가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저랑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한 살 차이인데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뭔가 권력과 명예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김경수도 그러잖아. 뭐 이광재도 그러고 나는 그래 친문인데 뭔가 내가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하면 이거 친문들이 또 태업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지? 이광재나 김경수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자기를 입증해야 되거든. 나도 친명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죽도록 일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야.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사람. 죽도록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은. 박용진도 그러잖아요. 박용진 유이 이재명 됐잖아. 비명의 기수였는데 박용진이 왜 열심히 일하겠어. 이번에 대통령이 기회를 줬는데도 여기서 깽판 치면 그 정치 인생 끝나거든. 그래서 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만 막 빡빡 긁어다 쓰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후보도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단지 탕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친명 진영 쪽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사실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난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 조국하고 김경수 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둘 다 끝난 건데 그걸 살려주는 거잖아, 지금. 한 자리를 주게 되면. 김경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지금 그 김민석 당대표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놈 새끼. 응? 정경택이 놈 새끼. 유능한 사람은 쓰는 거지 어거지다 한우가 이놈의 새끼. 나이 몇 살 처먹었는데 이 새끼 같이 늙는 처지에 반말을 하고 그래. 반말하지 마세요. 당연히 유능한 애가 쓰지.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익명이라고 저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예의 없는 거 이게 이번에 보세요. 최민희 친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성 문제 아니야? 인성 문제. 왜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왜 인성이 삐뚤어졌어? 2030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로남불하고 하나는 꼰대 정신이야. 이거 5060 꼰대들, 운동권 꼰대들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50 먹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반말짓거리 찍찍하면서 그 20대 30대한테는 예의 있게 행동을 하겠어? 이런 예의 없고 그냥 청래당처럼 털레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들이 무슨 일베 문화가 최민희가 민주당에 들어왔다라고 주접을 떨던데 그 일베 문화를 만든 데가 어디냐? 딴지예요. 김어준이야.
그거 조롱하고, 디스하고,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든 게 누굽니까? 김어준하고 딴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대로 미러링을 해가지고 일베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아니 사람들이 이념이 진보적이면 생활도 진보적이어야지. 그 진보가, 네? 민주가 아무나 보고 꼰대질하고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욕지거리나 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게 진보예요? 문화 자체가 썩어 있다라는 거야, 저는. 그걸 만든 게 누구냐? 김어준하고 털레반들이에요. 일베가 생기기 전에 딴지가 먼저 생겼어. 그걸 보수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니 문조 털레유가 그게 무슨 혐오고 무슨 조롱이야, 닦아놓고. 아니 이 정도도 못 견디는 것들이 남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조롱할 때는 그걸 악착같이 하냐고, 악랄하게 하냐고. 딴지 게시판 가보세요. 이현주한테 한 짓 하고 문조 털레유하고 어떤 게 더 혐오고 어떤 게 더 조롱입니까? 아니 저는 왜 문조 털레유가 왜 조롱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문재인의 문, 조국의 조, 김어준의 털, 정청래의 레, 유시민의 유. 아니 이게 무슨 혐오고 이게 왜 조롱이에요? 근데 이 정도 유머 감각도, 유머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이 쥐들이 남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혐오할 때는 얼마나 악랄한 짓거리를 합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정풍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저도 이제 친문들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 무슨 뭐 혐오나 조롱 이런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뭐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8월 18일 이후부터 저는 이제 우아한 손석희 모드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조롱하지 않고 최소한 내로남불, 꼰대 정신, 그 다음에 혐오와 조롱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일소를 해야 돼요. 아, 요 새끼 요거 요거 이 새끼 이거 욕을 처먹는데도 이 정경택 이 새끼 네가 뭘 봐 이 새끼야. 너 차단이야 이 새끼야. 이거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이 새끼. 이 털레방 같은 새끼. 이 양심에 털난 새끼. 아, 이런 사람 새끼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 욕을 합니다, 여러분. 아, 요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